안녕하세요. 구본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 주식 투자를 하면 주위에서 다 망한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확률이 뭐 한 9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안 망하는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를 아무 준비 없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어떤 사업이나 장사나 또 기업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 보면은 대부분 준비 없이 그냥 돈만 싸질뭐 지고 와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 대박이 굴러올 것처럼 환상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대박이 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온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일해서 이익 내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대박이 나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서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환상이죠. 이 환상을 깨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러 오셨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기를 합니다. 투기. 이 투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망해서 아웃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 일부 이제 작전 세력이나 그런 투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투기 세력들이 활동하는 기업들이 어떤 주식들이 있냐면은 테마주, 주로 이제 뭐 정치 테마주, 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신기술 나오면은 신기술 테마주 그런 게 있을 테고, 또 작전주는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업은 부실한데 의도적으로 주가만 상승시켜 가지고 띄워놓고 그 고가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빠지는, 소위 이런 작전주에 들어가시면은 또 망하게 되죠. 그리고 급등주는 이제 어떤 뭐 뉴스나 정보 그런 소식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치솟을 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혹해 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돼 있죠. 그런 이제 급등주에서 망하게 되고, 또 부실주는 이제 주로 적자 기업들에 해당되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한 2,000개가 있지만 흑자 못 내고 적자 내는 회사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실주에 투자를 하면은 투기가 되고 거의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운이 좋아가지고 한두 번은 이런 테마주나 작전주나 급등주나 부실주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하셔야죠. 철저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박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누적시켜서 복리로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작전주, 급등주, 부실주는 아예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고 또 성장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이 기업의 성장에 과실을 공유하는 행위이거든요. 우량주하고 성장주,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과 은퇴자들이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상기시켜 드리죠.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우리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 받아 가지고 생활하고 저축하기도 빠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여유롭고 풍족하고 나중에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을 은퇴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금리가 완전 저금리잖아요. 1년에 뭐 2%도 안 주고 1점 뭐 몇 프로 금리가 주니까, 이런 우리의 힘들게 벌어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벌어들인 이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뭐 우리가 밖에 나왔고 식사를 하려고 그래도 예전에 이제 점심값이 뭐 5,000원 들었으면 지금은 아무리 못 줘도 7, 8,000원 줘야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집값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서울 집값 5억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억에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이 가치가 이제 하락한 거죠.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직장인들이 벌어들이는 이 노동소득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노동소득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다행인데 언제 사고가 나고 우리가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아플지도 모르고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또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노동력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직장은 은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 해봤자 60세고 요즘 직장인들은 뭐 한 45세 되면 이제 사후정으로 나갈 준비해야 되고 50 넘어가면은 뭐 거의 다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가계소득은 연 평균 한 2.3%밖에
증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업은 연평균 16.5%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 나잖아요. 기업은 1년에 2.4%밖에 자본이 안 늘어나는데 기업의 자산은 1년에 평균적으로 16.5%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개인들보다 기업이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나 은퇴 준비 중인 이신 분들은 기업에 투자해서 타인의 노동력을 통해서 내 자본이 돈을 벌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말은 이제 즉 우리의 노동소득을 우리가 돈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시켜서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목돈을 마련을 했으면 뭐 1,000만원에 1,000만원, 5천만원에 5천만원, 1억이면 1억 이런 노동소득이 모아졌으면은 이 모아진 소득을 자본이 일하게 해가지고 자본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이 더 쉽게 말해서 돈이 돈 벌게 해놓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자본을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자산도 있을 수가 있고 주식 자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인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매년 열심히 영업 행위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아주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부동산 투자하시려면은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라고 그래도 10매덕이 필요하고, 상가 하나 살라고 그래도 뭐 한 2, 30억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돈이 우리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해 놓은 이 소자본은 있잖아요. 이 소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 투자의 이유는, 기업은 이 성장하는 속도가 복리의 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100억을 벌었으면 100억을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투자하면은 내년에는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죠. 내년에는 뭐 120억, 또 내년에 120억을 벌어갖고 재투자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는 뭐 15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기업의 성장이.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나 은퇴자들은 기업과 동업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공유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공무원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공무원이 노동자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공무원도 노동자더라고요. 왜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무원을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본소득을 나올 수 있고 자본이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돈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나중에 은퇴 후에도 여러분들이 노동을 안 해도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리가 어느 정도로 속도가 올라가는지. 화면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복리표를 준비해 봤어요. 이제 연수익이 10%가 될 때는 1년 되면은 1100, 2년 되면 1210, 3년 되면 1330 이런 식으로 늘어가지고 10년이 되면은 1000만원이 259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복리로 투자했으면은 10%가 단리로 따지면은 10년 지나봤자 1억 투자하면은 1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리로 이렇게 쫙 계속 이익금을 누적시켜 가지고 투자해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1억이 2억 5,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 복리일 경우에. 그런데 이게 20% 복리가 돼 버리면은 1억이 얼마가 되냐? 6억 1,900만원이 됩니다. 20% 복리일 때. 이 20% 수익률은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월평균 투자 수익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월평균 수익이 20%가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은 엄청나게 오래 투자했잖아요. 계속 자산을 복리로 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1900 언제죠? 50년대부터 투자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복리가 이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리의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린 거죠. 지금은 뭐 자산이 거의 아마 한 80조도 넘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복리 수익률이 30%가 된다 그러면은 1억이 10년 후에는 1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만약에 40%가 된다 그러면은 1억이 28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완전 깜짝 놀랄 돈이 되죠. 그리고 50%가 되면은 1억이 10년 후에 57억 6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이 월평균 50%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투자의 대가가 있으시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주식농부예요. 주식농부 박영옥 씨. 박영옥 씨가 월평균 50% 수익을 올렸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IMF 때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자산이 1,500억 이상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가가 슈퍼리치가 되신 거죠. 20년 전에 5천만 원이 연평균 50% 복리로 증식을 해서 지금 1,500억이란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리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복리의 성장의 그 기업들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미국 시장의 역사입니다. 지금 97년도가 여기니까 20년 역사입니다. 20년 주식시장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20년 지난 후에 20년 전에는 이때가 8,000포인트였거든요. 지수가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26,773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 미국 시장 전 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지수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 오른 거예요. 8,000에서 26,000까지 평균적으로 다 올랐고,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도 IMF 때 20년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IMF 때 27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2309포인트까지 거의 한 10배가 성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 평균 주가지수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IMF도 있었고 9.11 사태도 있었고 또 이란 이라크 전쟁 사태도 있었고 2008년도에 때는 세계 금융위기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그런 위기가 있었고, 또 미국 2011년도에는 미국 시장의 신용등급이 강등하는 그런 시련도 있었고, 또 2015년도에는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업의 성장이죠. 기업의 성장이 주식시장의 이런 지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하면 이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별 기업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제일 성장을 지금 최근에 성장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 잘 아시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고 있다는 지금 아마존이거든요. 이 기업이 혁신의 혁신을 기해서 이 기업 성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무려 이제 16년 전에 아마존이 12달러였어요. 얼마? 12,000원. 12,000원짜리였는데 어제로 얼마? 어제 2,050불이거든요. 뭐 간단히 200만원.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12,000원짜리가 200만원 왔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은 16년 동안 16,983%. 여러분들이 2002년도에 아마존에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 16억 9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얼마 돈 모으셨나요? 1억 모으셨나요? 2억 모으셨나요? 이 아마존에 그냥 투자만 하고 있었으면은 1억이 16억 9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러죠. 필립 피셔가 책에서 썼던 위대한 기업. 이 회사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2006년도니까 12년 전에 7달러였습니다. 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한 주당. 근데 어제 가격이 230불. 얼마? 23만원. 23만원이 됐습니다. 성장률은 아마존보다는 못하네요. 무려 3,185억. 그러면은 얼마죠? 1억이 10억 되고 31억이 됐네요. 아, 그러면 이게 아마존이 잘못됐네요.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이 10,000%면 1억이 10배면은 10억이 되고 100배면은 100억. 죄송합니다. 아마존은 2002년도에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169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억이 169억이 되어 있어요. 아마존이 상상도 못할 금액인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애플은 2006년도 12년 전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꿈도 못 꾸는 성장률이죠. 그 다음에 다음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도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49불이면은 뭐 5만원 잡고 5만원, 그러면은 어제 종가가 130만원, 5만원짜리가 지금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과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1억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구글에 1억을 투자했으면은, 14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은 지금 25억 9천만원, 26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만약 구글에 투자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일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구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냥 나는 가만히 쳐다보기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먹을 때도 구글 직원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잠잘 때도 구글 직원들이 일하고, 구글은 이제 직원들이 일도 하지만 시스템으로 일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플랫폼에 입주했던 그런 사업자들이 다 구글한테 이익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외국 기업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IMF 때, 지금 이게 이제 액면 분할 가격으로 산정한 거예요. 옛날에 IMF 때 액면 분할 전에 삼성전자가 3만원까지 35,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270-80만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액면 분할 가격으로 IMF 때 624원이 저점이거든요. 그런데 최고가가 57,520원입니다. 삼성전자도 아마존 못지않죠. 20년 동안 9,117%. IMF 때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 91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저리 가라죠. 부동산이 20년 전에 1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91억 된 데가 저기 강남에 소수 일부 빼고는 없겠죠. 강남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배는. 그죠? 한 10배는 몰라도. 네, 아마존, 아니 삼성전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생활건강. 여러분들이 많이 사서 쓰셨죠. 치약, 샴푸 이런 거 하다가 LG생활건강이 화장품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기업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TV에 보시면은 탤런트 이영애 씨가 선전하는 후 이런 화장품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죠. LG생활건강도 200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11,900원이었어요. 근데 6월 달에 149만 7천원. 삼성전자보다 더 성장이 세네요. 12,479%. LG생활건강을 2001년도에 1억을 투자하셨으면 지금
4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LG생활건강 주식만 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1억이 124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주가가 우여곡절이 많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란 겁니다. 다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망해간 기업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위대한 기업을 찾기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이용하는 네이버는 기업의 지금 기업이 생겨난 지 20년도 안 됐어요. 2000년도 초에 생겨났으니까 2002년도에 9,300원짜리가 작년 6월에 97만 5천원, 전일 가격으로는 한 68만 9천원, 뭐 70만원 치고, 네이버도 저가 대비 고가가 10,000% 성장했습니다. 2002년도에 네이버를 1억을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1억이 103억이 되어 있습니다. 103억이 어마어마하죠. 불과 16년 동안에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공유를 했으면, 그냥 가만히 네이버 지분만 가지고 있었으면, 쉽게 말해서 네이버와 동업을 했으면 1억이 103억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위대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인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책에서 제가 요약해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